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광복절 연휴 잘 쉬고 오셨죠? 네, 지난 3주간 열심히 올랐던 증시 올랐으니 떨어질 것이다 겁이 납니다. 그러나 올랐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향후 증시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8월 25일 중앙은행들의 축제라고 하죠. 잭슨홀 행사, 이때까지 증시 계속할 확률이 높다. 왜? 중앙은행은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은행의 역할은 화폐 가치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자국 경제를 건실하게, 안전하게 유지시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시장이 보입니다. 일단 먼저 방송 보시겠습니다. 증시는 이제 8월 25일 잭슨홀 행사를 주목한다. 지난 7월 18일이죠. 하반기 강력 랠리를 기대하라. 시리즈 방송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송 이후에 인플레이션 수치 무시하라. 그리고 고용지표 그것까지 지나서 증시는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시리즈 네 번째 증시는 이제 25일 잭슨홀 행사를 주목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병이 발생되면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 질병을 발생시킨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으면 그 이후에 치료제를 투약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허준과 같은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그 앞에 질병의 치료와 연관해서 찾아보면 먼저 질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질병을 발생이 되면 첫 번째 우선 증상을 치료합니다. 즉 피부에 반점이 나왔으면 일단 피부 반점에 이 반점을 치료할 수 있는 연고를 발라주죠. 그런데 명의는 그 연고를 발라주는 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피부 두드러기가 난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증상의 치료와 함께 질병의 원인을 찾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게 됩니다. 이게 명의의 조건입니다. 자, 명의가 되는 조건을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성공하는 투자자도 어쩌면 명의가 되는 그 길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일단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면 왜 하락했을까? 하락의 이유를 찾는데요. 표면적인 원인과 그 표면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를 두 가지를 동시에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서 시장의 다음 방향을 예측하고 그 시장의 리트머스 시험처럼 예측을 했는데 다음날 시장이 예측과 다르게 반응을 하면 그러면 바로 또다시 그 원인을 찾아서 시장의 대응을 한 투자자가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투자자를 찾는 방법처럼 2022년 현재 왜 증시가 갑자기 상승하느냐 그 이유를 찾으려면 하락의 원인을 먼저 찾는 게 좋습니다. 22년 1월부터 7월 초까지 장장 7개월 동안 시장이 하락한 원인은 가장 큰 이유는 통화량 급증, 즉 팬데믹을 치유하기 위해서 팬데믹 상황이 초래한 경제 위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페드와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돈을 뿌렸죠. 그 이후로 통화량이 급증했고 이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했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본격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시는 금리 인상과 동시에 하락했던 게 아니죠. 금리 인상 전부터 이제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약 7개월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원인이라면 반대로 7월 15일 6월 CPI 9.2% 어마어마한 CPI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그 다음 날부터 증시가 7월까지 기록했던 하락을 뒤로 하고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7월 15일 이후 증시가 상승한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시장에서 왜 상승하는지 그게 해법과 일치가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볼 수 있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당연히 통화량 증가율이 급락했습니다. 이미 지난 하반기 본격 랠리를 기대하라. 거기에서도 제가 근거로 제시했었죠. 통화량 증가율이 급락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습니다. 언제? 7월 15일 아니죠. 8월 10일 CPI가 이를 확인해줬고 이제 시장은 이미 7월 20이었나요? 그때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슬로우 더 페이스 금리 인상 스케줄 조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그 완화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스케줄이 조정 가능성이 나타나게 됐고 이로 인해서 안심하는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포지션 확대를 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로써 증시가 상승했다. 이렇게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통화량 증가율이 어느 정도 급락했는지 지난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2021년 2월입니다. 통화량 증가율이 무려 26.89%로 급증했습니다. 순식간에 10개월 만에 통화량 증가율이 급등을 했기에 그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따라서 상승을 했고 그게 반대로 오른쪽에서 보여주시지 순식간에 불과 1년 정도 만에 통화량 증가율이 이제 6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5.9% 증가율이 급락했습니다. 5.9%로. 그런데 가운데 파란색 줄 보이시죠? 저 줄이 미국의 장기 평균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그게 7.22%. 즉 장기 평균 통화량 증가율 밑으로 지난 6월 25일인가요? 7월 달에 발표한 7월 네 번째 주 화요일에 발표한 6월 통화량 증가율이 5.9% 수준으로 급락했고 당연히 CPI는 시차를 두고 이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8월 10일 CPI 발표된 7월 CPI 지표 중에 이게 월간입니다. 지금 월간이 발표는 0.0% 플랫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는 6월 물가지수가 296.311, 7월 물가지수가 296.277, 즉 0.04% 마이너스 났었습니다. 자, 월간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났던 것은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 그때밖에 없었죠. 전달에 비해서 CPI가 마이너스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발표된 PPI도 동일했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PPI 마이너스 0.5% 오른쪽 끝에 노란 박스 마이너스 0.5% 월간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마이너스를 언제 기록했느냐? 지난 팬데믹 시절 4월에 기록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CPI와 PPI는 둘 다 후행 지표인데 월간 지표만 보면 둘 다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월간 지표만 보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화된 인플레이션, 월간 디플레이션 지표로 분위기가 전환되었는데 이 전환된 이유가 뭐죠? 7월
FOMC에서 파월의장이 슬로우 더 페이스 하겠다 조건을 걸었죠. 인플레이션에 완화되는 완벽한 증거가 나온다면 이라고 전제를 달았었지만 그 완벽한 증거가 7월 지표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가 이러한 기대심리, 인플레이션 완화를 확인했고 이제는 페드가 그것을 확인해 줄 것이다 라는 그 기대심리가 시장을 상승시켰다면 이제는 그 다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기대를 넘어 증시는 이제 그 다음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다음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야 되겠죠. 시장의 관심, 인플레이션 이후에서 무엇을 시장이 볼 것인가 이것을 미래를 가볼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난 2018년, 19년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서 상승했던 그 흐름에서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3개월 동안의 S&P 500 인덱스 일간 차트입니다. 맨 왼쪽 화살표 저게 언제냐? 2018년 10월이었고요. 저게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3%를 넘어서면서 하락을 시작했고 그 하락에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던 S&P 500 인덱스가 12월에 급락을 하게 되는데 그 급락의 발언은 오토파일럿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정해진 대로 2019년에도 계속하겠다. 당시 12월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을 때가 현재 기준금리와 동일한 2.25, 2.5%였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고 오토파일럿 계속 내년에도 3.5%까지 올리겠다는 발언을 하자마자 S&P 500 인덱스가 급락을 했고 그걸 지켜보던 파월 의장이 1월 11일 연설에서 일단 지켜보자.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 파악이 되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발언하면서 본격적으로 보이죠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3월 FOMC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 그때까지 보시는 대로 증시는 전고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7월 금리 0.2% 인하했고 그 다음에 9월에 2019년 9월에 두 번째 금리 인하 마지막으로 2019년 11월 0.25% 금리를 세 번째 인하하자 증시는 이제 살았다 하면서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전고점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장이 기대하던 0.75%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까지 박스권에 있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2018년 하락장에서 19년 반등의 흐름을 요약하면 그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2019년 1월 올랐죠. 오르기 왜? 기대 심리가 발동되었습니다. 즉 파월 의장이 기다려보자. 일단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자라는 발언에 의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중단되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이 돼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FOMC가 1월과 3월에 그 기대 심리를 확인해 줬어요. 뭘로? 금리 인상 중단으로.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 랠리를 펼쳤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 수준 0.75%가 될 때까지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0.75%를 인하하게 되자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줬다. 이게 2018년과 19년에서 보여준 그림인데요. 이것을 2022년 반등 장세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겠다. 그게 지금 방송의 핵심입니다. 자, 보이는 그림이 2018년, 19년 상승했던 그 흐름을 보여주고요. 그 밑에는 현재 그걸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대 심리가 똑같이 작용됐습니다. 뭘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어요. 그게 8월 11일에 발표한 7월에 CPI에서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 상승이 계속될 텐데 언제까지 계속될까? 넘어가고요. 그건 잠시 뒤로 갔다 올게요. 9월 FOMC에서 이제 시장이 진짜 원하는 액션이 뭐죠? 금리 인상 중단 또는 스케줄
변화. 언제부터? 그 이후부터. 그걸 확인하면 본격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9월 FOMC에서 이게 나올 거라고 보고 10월, 11월 강력 랠리를 지금 앞으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 9월 FOMC까지 아직도 2달이 걸려 있잖아요. 2달이 남아있잖아요. 한 달 남아있네요. 죄송합니다. 한 달 보름이 아니라 한 달하고 열흘 정도 남아있는데, 그 안에 다른 일이 없을까? 있죠. 25일 중앙은행장들이 모이는 잭슨홀 행사. 이때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를 인정한다는 발언. 이 발언이 나오면 곧바로 그때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흐름 시나리오로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현재 많이 올랐지만 별다른 조정 없이 25일 잭슨홀 행사 파월 의장의 발언 기대감으로 25일까지 거침없이 상승할 수 있다. 물론 거침없이 상승한다는 의미가 날마다 오른다는 의미 아닙니다. 하루 이틀 중간중간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5% 내외의 조정? 그런 생각할 필요 없지 않을까.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 4,322 S&P 500 인덱스죠. 그 근처에서 주춤할 수는 있지만 별다른 조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잭슨홀까지 그 기대감, 파월 의장 발언 기대감으로 밀어붙일 증시 상승은 이제 9월 FOMC까지 약 3주 정도까지는 5% 내외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왜? 여기서 FOMC까지 계속 증시가 상승해버리면 실제로 페드가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페드 이사진들을 겁먹게 하기 위해서라도 잭슨홀 행사 이후 FOMC까지 약 3주간 5% 내외, 가령 S&P 500 인덱스가 가령 4,300, 40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100에서 200%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제가 이미 3주년 인플레이션 무시해라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아직도 그게 겁나죠. 그런데 클리브랜드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보면 3분기, 오른쪽 화살표 있는 곳이 3분기입니다. 3분기 7, 8, 9입니다. 7, 8, 9. 3분기 CPI 예상치가 6.08%, 그리고 예상 PCE 물가지수는 4.84%입니다. 지난 8월 10일에 발표했던 CPI가 8.5%였죠. 3분기 평균 CPI가 6.08, 클리브랜드 홈피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CPI 6%는 높다? 높죠. 그런데 지난 82년 볼커 의장이 살아계셨을 때 무지막지한 금리 인상 시대, 그 당시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당시 인플레이션 CPI가 6%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 자료를 보여드렸죠. 궁금하신 분은 강력 랠리 그 방송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금리 인상, 그 CPI 6%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2달 전부터 증시는 바닥을 치고 본격 랠리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저는 7월 초부터 본격 랠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많이 상승했는데도 큰 폭의 조정이 아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두 번째 이유, 변동성 지수입니다. VIX 옵션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 현재 19.53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하락, 즉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려면 아무리 봐도 붉은 점선 보이죠? 16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물극 필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25일까지 증시 상승 계속될 가능성 주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걱정은 잠시 보류하고 25일 잭슨홀 행사까지 좋은 흐름을 기대해도 좋다. 만약 25일 이전에 하루 이틀 2, 3일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단기 하락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본격적으로 5% 내외의 하락장, 조정장세는 잭슨홀 행사 이후 9월 20일 FOMC까지 약 3주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보셨죠? 어디까지나 예측은 맞으면 운이 좋고 틀리면 시장이 너 틀렸어 라고 선언하면 바로바로 바꿔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상 25일까지 별 큰 어려움 없을 것이다 이 예상. 하지만 만약 증시에서 너 틀렸어 라고 선언한다면 곧바로 왜 틀렸을까를 고민해서 새로운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성원해 주신 제 신간 투자의 감각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출간 일주일 만에 교보문고 경제에서 28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읽고 괜찮으시면 주위에 널리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